쇼카트 알록달록 동화 뚝딱 늑대와 양치기 소년. 양들이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은 심심했어요. 아이, 뭐 신나는 일 없나? 이리저리 궁리하던 양치기 소년은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갑자기 마을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어디야? 늑대가 어디 있니? 아, 늑대는 없어요. 뭐야? 너 이 녀석 거짓말을 하면 못 써.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며칠이 지나갔어요. 아이, 심심해. 양치기 소년이 투덜거렸어요. 헤헤, 또 장난을 쳐볼까?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이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어디야? 어? 늑대가 어디 있니? 또 속았대요. 늑대는 없어요. 뭐라고? 이 거짓말쟁이, 너 혼날 줄 알아?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며칠 후, 이번엔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양들을 마구마구 괴롭혔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말 늑대예요! 양치기 소년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하지만 2번이나 속은 마을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이고, 괜히 거짓말을 했어. 결국 소년은 늑대에게 양을 모두 잃고 말았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사자와 생쥐. 사자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이때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가다가 사자의 꼬리를 건드렸어요. 어흥, 웬 놈이냐? 사자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칙칙, 사자야 사자야, 제발 살려줘. 생쥐가 바들바들 떨며 싹싹 빌었어요. 어흥, 쬐끔한 녀석이 딱하군. 어서 가봐. 사자는 생쥐를 그냥 놓아주었어요. 며칠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던 사자가 그물에 걸렸어요. 어흥, 사자 살려! 이때 어디선가 생쥐가 쪼르르 달려왔어요. 칙칙, 사자야 사자야, 내가 구해줄게. 생쥐는 뾰족한 이로 그물을 갈기 시작했어요. 요리조리, 갈짝갈짝,
왔다 갔다 서걱서걱. 드디어 그물이 끊어지고 사자가 풀려났어요. 어흥, 생쥐야 정말 고마워. 칙칙. 뭘? 은혜를 갚은 것뿐인데. 어려움에 처한 서로를 구해준 덕분에 사자와 생쥐는 아주 다정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잭과 콩나무. 옛날 한 마을에 꼬마 잭이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잭의 집은 몹시 가난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뿐인 소를 팔기로 했지요. 잭이 소와 함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낯선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그 소를 내 콩과 바꾸자꾸나. 안 돼요. 소를 콩과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이 콩은 보통 콩이 아니란다. 이 콩이 널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잭은 할아버지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결국 잭은 요술콩과 소를 바꿔버렸어요. 잭이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반갑게 맞았어요. 잭이 할아버지를 만나 요술콩과 소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콩을 던져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온 잭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던진 요술콩이 자라서 콩나무 덩쿨이 하늘 높이 쭉쭉 뻗어있지 뭐예요. 잭은 콩나무를 타고 위로 오르고 또 올랐어요. 뭉게구름을 지나고 한참을 더 올라갔어요. 덩굴 끝까지 오르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나타났어요. 잭은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발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나타났어요. 점점 잭에게 가까워져요. 잭은 무서웠지요. 그런데 그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거인은 닭을 보며 말했어요. 자, 황금알을 낳아라. 닭은 반짝반짝 황금알을 낳았어요. 잭은 얼른 닭을 안고 도망쳤어요. 잭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거인의 닭을 자랑했어요. 세상에, 이건 예전에 우리가 도둑맞은 보물이야. 그때 말하는 하프도 같이 도둑맞았단다. 엄마의 말을 들은 잭은 도둑맞은 말하는 하프를 다시 찾아오기로 마음먹었어요. 거인이 하프에게 말했어요. 하프야,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줘. 거인이 말을 하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성 안에 울려 퍼졌어요.
거인은 잠을 자러 갔지요. 그러자 잭이 재빨리 하프를 들고 도망쳤어요. 주인님, 주인님, 도둑이 날 훔쳐가요. 하프가 소리쳤어요. 거인이 잭을 무섭게 쫓아와요. 잭은 콩나물을 타고 도망쳤지요. 엄마! 엄마! 어서 도끼요! 도끼를 주세요! 엄마는 잭에게 도끼를 주었어요. 잭은 도끼로 콩나물을 찍었어요. 콩나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콩나무가 휘청거렸어요. 드디어 콩나무가 쓰러졌어요. 거인은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었지요. 잭과 엄마는 거인이 훔쳐간 보물을 되찾았고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깡총깡총 토끼가 느릿느릿 거북이를 만나 말했어요. 누가 빠른지 달리기 해보자. 좋아. 출발!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갔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기어갔어요. 어느새 토끼는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갔지요. 느릿보 거북이. 느릿느릿. 한숨 자고 일어나도 되겠는걸? 토끼는 쿨쿨 잠이 들었어요.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엉금엉금 열심히 기어갔지요. 어머나 세상에! 어느새 거북이가 잠든 토끼를 지나쳤어요. 잠에서 깬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저만큼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토끼는 허겁지겁 깡총깡총 뛰어갔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벌써 산꼭대기에 닿았어요. 결국 엉금엉금 느릿느릿 열심히 기어간 느림보 거북이가 재빠른 토끼를 이겼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개미와 배짱이. 쨍쨍 더운 여름이에요. 배짱이가 바람이 솔솔 부는 시원한 그늘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 일만 하다니. 뻘뻘 땀을 흘리며 일하는 개미를 보며 배짱이가 말했어요. 영차, 영차. 개미들은 부지런히 먹을 것을 날랐어요. 춥고 기나긴 겨울 동안 먹으려고 말이지요. 차곡차곡 먹을 것이 쌓였어요.
어느새 가을이 왔어요. 여전히 배짱이는 라랄라 노래하고 개미들은 영차 영차 일하고 있어요. 흰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소복소복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어요. 배짱이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들오들 꼬르륵 꼬르륵 배짱이는 춥고 배고팠어요. 똑똑똑 누군가 개미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개미야, 개미야, 문 좀 열어줘. 개미가 문을 열었어요. 오들오들 떨고 있는 배짱이었어요. 마음씨 착한 개미는 배짱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날 이후 배짱이는 더 이상 빈둥빈둥 놀지 않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시골쥐와 도시쥐. 도시에 사는 쥐가 시골에 사는 쥐를 찾아갔어요. 시골쥐는 모락모락 옥수수와 감자를 듬뿍 내놓았어요. 찍찍. 아유, 이런 걸 어떻게 먹고 사니? 난 맛있는 치즈랑 달콤달콤 케이크만 먹고 사는데 내가 도시에 갈 때 데려가 줄까? 찍찍. 정말? 그래 줄래? 후다닥 시골쥐는 도시쥐를 따라 나섰어요. 시골쥐는 도시쥐가 사는 곳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꼴깍! 우와, 정말 맛있겠다. 식탁에는 맛있는 치즈와 달콤달콤 케이크가 있었어요. 시골쥐가 음식을 먹으려는데 뚜벅뚜벅 소리가 들렸어요. 찍찍찍, 사람들이다. 도망쳐. 우당탕탕 허겁지겁 도시쥐와 시골쥐는 몸을 숨겼어요. 잠시 뒤 사람들이 갔어요. 휴. 시골쥐와 도시쥐는 다시 식탁으로 갔어요.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 그런데 이번에는 야옹!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찍찍찍! 고양이다! 도망쳐! 우당탕탕 허겁지겁 시골쥐는 너무 놀라 오들오들 떨었어요. 찍찍찍! 엄마야, 나 시골로 돌아갈래. 마음 편한 내 집이 제일 좋다고. 시골쥐는 서둘러 시골로 돌아가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신데렐라.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소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빠는 새엄마와 두 언니를 맞이했어요. 소녀는 엄마와 언니들이 생겨서 좋았지만 새엄마와 언니들은 마음씨가 아주 고약했어요. 몇 년 후 아빠마저 돌아가시자 새엄마와 언니들은 소녀를 못 살게 굴었어요. 신데렐라, 부엌 청소했니? 신데렐라, 빨래! 신데렐라는 일하느라 재투성이가 된 소녀를 놀리는 말이었지요. 어느 날 성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데렐라, 드레스! 신데렐라, 내 머리! 신데렐라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한껏 멋을 낸 새엄마와 언니들은 마차를 타고 무도회장으로 갔어요. 나도 무도회에 가고 싶은데. 신데렐라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요정 할머니가 스르르 나타났어요. 요정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커다란 호박과 생쥐 한 마리, 도마뱀 한 마리만 구해오겠니? 네, 제가 찾아올게요. 요정 할머니는 요술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세상에, 커다란 호박은 황금마차로 작은 생쥐는 멋지고 튼튼한 말로, 날쌘 도마뱀은 든든한 마부로 변했어요. 신데렐라도 어느새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요. 그 유리구두는 내게 주는 선물이란다. 신데렐라야, 꼭 기억해야 한다. 밤 12시가 되면 모든 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 꼭 그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 잊지 마. 네, 요정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무도회장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신데렐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왕자님이 신데렐라에게 춤을 청했어요. 무도회 내내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춤을 추었지요.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데렐라는 요정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왕자님의 손을 뿌리치고 무도회 상을 빠져나왔어요. 왕자님이 뒤쫓아 나왔지만 신데렐라는 이미 마차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계단 위에는 유리구두 한 짝만 떨어져 있었지요.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꼭 찾아내도록 하여라.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니던 왕자는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두 언니는 앞다투어 유리구두를 신으려 했지만 맞지 않았어요. 왕자님이 멀찍이 서 있던 신데렐라를 발견했어요. 아가씨도 이 유리구두를 한번 신어보세요.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왕자님은 몹시 기뻐했어요.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은혜 갚은 까치. 커다란 구렁이가 슬금슬금 스르륵 까치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깊은 산속을 걷던 떠돌이 나그네가 위험에 빠진 까치를 보았지요. 나그네는 재빨리 활을 꺼내 구렁이에게 쏘았어요. 휴. 까치는 무사히 도망쳤어요. 그날 밤 나그네는 미처 산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낮에 보았던 구렁이보다 훨씬 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그네에게 스르르 다가왔어요. 감히 내 동생을 죽이다니. 깜짝 놀란 나그네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까치가 너무 불쌍해서. 만약 날이 밝기 전에 산속에 있는 종이 3번 울린다면 살려주겠다. 시간이 흘러 날이 밝아졌지만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종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구렁이는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나그네가 허둥지둥 산속의 종으로 갔어요. 그런데 종 아래에 까치들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어요. 아이고, 너희들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구나. 고맙다. 나그네는 까치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는 다시 먼 길을 떠났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개와 고양이. 옛날 마음씨 착한 어부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옳거니 아주 큰 놈이로구나. 그런데 물고기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놓아주었지요. 그때 물에서 용왕님이 나타났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푸른 구슬을 드리지요.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푸른 구슬을 주고는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소원을 빌었어요. 푸른 구슬아, 기와집을 다오. 우와! 허름했던 할아버지의 집이 커다란 기와집으로 변했어요. 할아버지와 개와 고양이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강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푸른 구슬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착한 할아버지는 구슬을 보여주었지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얼른 푸른 구슬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욕심쟁이 할머니가 집을 떠나자 할아버지의 기와집은 다시 초가집이 되어버렸지요. 슬퍼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개와 고양이가 구슬을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강 건너 마을에 갑자기 부자가 된 욕심쟁이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지요.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도착한 개와 고양이는 그 집에 사는 쥐를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냥, 살고 싶으면 푸른 구슬을 찾아와. 잠시 후 쥐가 푸른 구슬을 찾아왔어요. 구슬을 찾은 개와 고양이가 집으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때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된 개가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옹아, 구슬 잘 물고 있지?
고양이는 입에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그러자 개가 다시 물었어요. 야옹아, 구슬 잘 물고 있지? 개가 자꾸 묻자 어쩔 수 없이 고양이가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구슬이 강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지요. 강을 건넌 후 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슬금슬금 혼자 집으로 돌아갔고, 속이 상한 고양이는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죽은 물고기 한 마리가 고양이 앞으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물고기의 입에 푸른 구슬이 있지 뭐예요? 고양이는 얼른 푸른 구슬을 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고양이를 예뻐해 주었어요. 개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양이는 모른 척하고 떠나버린 개가 미웠고, 개는 예쁨을 독차지한 고양이가 미웠어요. 그때부터 개와 고양이는 서로 보기만 해도 으르렁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청개구리. 개굴개굴. 엄마 청개구리와 아기 청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는 뭐든 다 거꾸로만 했어요. 개굴개굴. 굴개굴개. 아가, 이쪽으로 오렴. 개굴개굴. 아, 저쪽으로 가라고요? 개굴개굴. 아휴. 엄마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꾸로 하는 아기 청개구리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아기 청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물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폴짝폴짝 강으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개굴개굴. 그때 어디선가 백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기 청개구리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를 구하기 위해 강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힘겹게 아기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 청개구리는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저 앞 냇가에 묻어주렴. 엄마 청개구리는 이렇게 해야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아기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려니 믿었어요. 곧 엄마 청개구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기 청개구리는 너무나 슬펐지요.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려야지. 개굴개굴.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었어요.
하지만 비가 와서 냇가에 물이 가득해지면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개꿀. 이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냇가에서 개굴 목 놓아 울며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지난 날을 후회했답니다.